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처리 강행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입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야당은 송 후보자가 과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료 변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무료 변론 의혹에 이낙연 후보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며 지적했지만 이재명 측은 민변의 관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으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과 함께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처리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행 시작하겠습니다. 여당이 8월 국회 처리를 공언해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오늘이 본회의 상정 D-Day 날인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세정 기자. 네,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미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여야 회동은 잠시 정회했다가 5시 10분에 다시 재개됐는데 또 다시 한번 정회됐습니다. 조금 더 여야 원내대표는 오후 7시에 다시 만나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때문에 본회의 시간은 잠정 미뤄졌습니다. 오후 5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앞두고 오늘 하루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긴박하게 이뤄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각 당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본회의 1시간 전 또다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談판에 나선 건데요. 야당은 필리버스터도 불사하겠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신중론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언론중재법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한 상황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인사에 관한 사안과 언론중재법뿐 아니라 20개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그 언론중재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면 본회의 문턱만 남았던 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되겠군요. 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인데요. 오늘 언론중재법 상정, 처리가 무산된다면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같은 굵직한 전국 현안 아래 여야는 여전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란 전국 경색 불씨를 안고 시작할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드시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빠른 시일 안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네, 오늘 여야 대표는 TV 토론을 통해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끝장 토론에 나선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국회 협상과는 별개로 여야 대표는 오늘 장외 여론전에 나섭니다. 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오늘 밤 MBC 100분 토론에 참석해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국민 여론을 등에 업기 위해 격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에는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도 함께해 경론을 벌일 예정인데요.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오늘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TV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토론 성사 여부는 아직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네, 이어서 여야 대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의 무료 변론 의혹을 두고 당 안팎에서도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데요. 신중한 입장이었던 이 후보 측은 대납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이틀간 경선 후보 등록을 받으며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과거 선거법 위반 재판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던 캠프 측이 적극 해명에 나섰습니다. 박주민 총괄선대 본부장은 수임료 대납 의혹은 명백한 허위고 민변 변호사들이 선임계에 이름을 올린 것은 이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관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처구니 없다면서도 말을 아끼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낙연 캠프 측은 무료 변론은 부정 청탁이 될 수 있고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 대남 문제로 실형을 산 적이 있다며 이 지사가 해명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현장 간담회 등의 일정을 소화했는데 특히 충청권 표심 잡기에 주력한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충청 지역을 찾아 스타트업 등을 방문했고 추미애 후보는 대전과 천안 등에서 당원 간담회를 열었으며 김두관 후보는 충청권 국가행정수도 플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등에게 돌봄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5대 돌봄 공약을 발표했고 박용진 후보는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대선 경선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한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다음 달 15일 2차 컷오프에서 8명, 10월 8일 2차 컷오프에서 4명으로 압축되고 11월 9일에 최종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됩니다. 관심은 2차 컷오프에 누가 살아남느냐인데 지지율 1위의 윤석열 후보와 최근 상승세를 보이는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무난하게 4강에 오르고 남은 한 자리를 두고 원희룡, 최재형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도 전국을 돌며 바쁜 유세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1박 2일간 충청을 찾아 중원 민심 공략에 나선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아들이라며 국민 대통합을 위한 충청 대망론을 강조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홍준표 후보는 4.3 평화공원을 참배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고 TK 지역을 훑은 유승민 후보는 포항 제철소와 포항 수해 현장 등을 방문해 지역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대선 후보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자신의 재산 내역을 공개했고 언론중재법 시위 현장을 찾은 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연일 현 정권에 날을 세웠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송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사건을 무료로 변론한 의혹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송 후보자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송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송 후보자는 탄원의 의미에서 변호인단의 이름을 올렸다며 수임료와 관계없이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 탄원한다는 의미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이 제목이 탄원서라고 붙이는 게 그게 더 어울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차원에서 이 지사에 대한 기소를 공익사건이라고 보고 연명해 준 것이라고 옹호했고 다 민변에서 열심히 공익적인 활동을 해오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뜻으로 같이 거기 참여하신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집중 추궁하며 송 후보자가 과거 이 지사의 사건을 변론한 건 부적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부터 문제가 된 사항을 확인도 안 하고 어떻게 이분을 인권 변호사인데 인권 침해당한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까? 이중적 삶이 아닙니까? 송 후보자에 대한 정책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군 성범죄 사건을 언급하며 성폭력 근절과 병역문화 개선을 위한 인권위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야당은 인권위가 북한 인권 개선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의 어떤 인권 문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문제, 이런 문제를 좀 없도록 군인권 강화를 위해서 이 제도적 마련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인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인권 이슈, 그다음에 북한 인권, 좀 한국이 인권 선진국다운 격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송 후보자는 군 인권보호관을 인권위에 설치하고 불시 방문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병역 문화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명의 신탁 의혹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방치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 가운데 하나는 광고비 분담 문제입니다.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기는 문제로 갑질 논란이 벌어진 건데요. 이를 방지하고 거래상 지위가 낮은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됐습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무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광고비 분쟁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개정안은 가맹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집행 내역을 통보하도록 규정만 하고 있어 가맹본부의 광고 비용 떠넘기기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 등록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아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26만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함으로써 가맹 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밖에 정무위는 전체 회의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셀프 연임을 방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1개의 법률안과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소관기관에 대한 지난해 결산을 의결했습니다. 산자중개인은 산자부에 대해서는 집행이 저조하거나 시급성 등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요구했고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손실 규모, 폐업률 등 현황 파악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조와 시스템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와 관련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세종시에 국회의사당 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여야 합의로 의결됐습니다. 지난 2016년 처음 발의된 후 5년 만에 운영회를 통과한 세종의사당 설치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족의 부동산 투기와 연루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에게 탈당하고 수사부터 받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사퇴쇼만 벌일 게 아니라 탈당한 뒤 수사를 받고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윤 의원 사직서 표결 처리와 관련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합니다. 국회의원의 사직서 처리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의 참여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원자로 재가동 징후가 보고됐다며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과 대응책을 촉구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고 허울 좋은 평화쇼에 매달린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증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 속에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 감시 중이고 북한의 핵시설 가동 징후 등에 대한 정보 사항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9월 연례 이사회 보고에서 북한 영변에서 지난 7월 초부터 냉각수 방출을 포함해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정황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바레인 왕국 하원과 협력 의정서를 체결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식 방한 중인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바레인 하원의장을 만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미래 통찰 등 상호 목표 증진을 위해서 협력하는 내용이 담긴 의정서에 서명했습니다. 또 박 의장과 파우지아 의장은 에너지와 인프라 등 양국 간의 기존 협력 분야를 강화하면서 보건과 의료, 방산, 디지털 분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세 임대 지원 제도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원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결산심사 검토 보고서에서 광역시의 계약금 지원 한도는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은 1억 3천만 원인데 올해 6월 기준 전국 종합주택 평균 전세 가격은 2억 1,400만 원으로 지원 한도에 맞는 주택을 찾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LH가 지난 2018년에 전세 임대 계약 포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7%가 주택 물색이 어렵다고 답했고 지난해 전세 임대 계획액은 6,800억여 원이 불용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강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강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여야의 경선 레이스가 이번 주 아주 중요한 한 주를 이제 맞고 있는데 먼저 그 민주당은 권역별 순회 경선에 들어갔고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경선 후보자 등록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먼저 민주당 순회 경선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 앞으로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민주당 내일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경선이 본격 시작됩니다. 이번 주 주말엔 대전 충남을 직접 가서 비대면 합동 연설회를 진행을 하는데요. 네. 이 앞으로 5주간은 이처럼 11차례 순회를 거쳐서 오는 10월 10일에 서울에서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만 1위 후보가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4, 5일 후에 1위 후보가 결선 투표를 다시 치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최종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 어떻게 선출이 되는 건가요? 네, 총 3가지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결정하는데요. 먼저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 그리고 권리당원 투표, 그리고 국민선거인단의 온라인과 현장 투표입니다. 이제 가장 먼저 권역별 연설회 전에 지역별로 5일간 권리당원의 온라인과 ARS 투표를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연설회 현장에서 실시한 전국 대의원 현장 투표와 합산을 해서 이제 당일 현장에서 발표를 하고요. 이와 별도로 3번으로 나뉘어 있는 슈퍼위크 때 이제 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한 국민과 일반 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10월 10일 마지막 날엔 1, 2, 3차 선거인단 투표와 그동안의 대의원 권리당원 투표를 합한 이 최종 결과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됩니다. 네. 한 달 넘게 지금 이제 경선이 이어지는 건데 그 후보들 모두 첫 번째 시작인 충청도 표심 잡기에 지금 치열하다고요? 네, 앞으로 경선 판세를 좌우할 첫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제 오는 9월 4일 대전 충남에서 이번 경선의 첫 투표 결과가 공개가 됩니다. 초반 판세가 지지층 결집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또 부동층의 선택에 바람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모두 충청을 필승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또 충청이 그동안 캐스팅보트로 꾸준히 꼽혀왔죠. 또 수도권과 호남을 제외하고 민주당 권리당원 비율도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충청 인물로 나왔던 양승조 충남지사가 컷오프되면서 이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는 건데요. 또 이 기세가 이어지는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오는 12일에 나옵니다. 이 1차 선거인단이 지역과 상관없이 모집이 되었고요. 또 사실상 1차 선거인단 수가 76만여 명으로 남은 2, 3차와 비교해서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1차 선거인단 결과로 민주당 경선의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초반 판세의 이제 바로미터가 될 텐데 그 충청 대전의 관전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네, 최대 관전 포인트 역시 여권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가 이제 과반 득표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일 텐데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과반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들 과반을 얻지 못하게 해서 이제 결선 투표를 한 번 더 진행하고 싶을 텐데요. 네. 특히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 굳히기인지 이낙연 후보의 뒤집기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50%를 훌쩍 넘는 기세를 보여준다면 이제 사실상 나머지 지역은 전부 우세한 지역이기 때문에 결과가 예측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이낙연 후보나 다른 후보들이 오차 범위를 줄여가는 반등의 계기가 있다면 최종 경선까지 결과를 장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지난주 명락대전 그리고 먹방 논란들이 얼마나 영향을 끼쳤을지 이번 주말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을 했죠? 네, 국민의힘 오늘 이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13명이 출마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이 대선 출마를 포기하면서 12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후보들이 모두 등록을 하면 오는 15일 8명이 컷오프 되는데요. 이제 8명 후보 간 압박 면접과 팀 배틀 토론, 비전 토론과 같은 경선 방식을 통해서 10월 8일 2차 컷오프 4명을 뽑습니다. 이땐 당원 30%, 여론조사 70%를 반영해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후엔 10여 차례 토론회를 거치면서 당원 50%,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민주당보다 한 달 늦은 시점에 11월 9일 대선 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네네. 경선 룰이 이제 1, 2, 3차 조금씩 이제 변화들이 있는데, 근데 국민의힘의 후보들이 벌써 경선 룰 문제로 벌써부터 신경전이 대단하다고요. 네, 최대 쟁점 경선 여론조사 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진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은 이제 다른 지지자들이 표를 참여해서 표를 던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네. 결국 민주당 지지층을 배제할 것인가가 문제인데요. 이제 윤석열 후보와 최재형 후보는 역선택 방지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홍준표 후보와 같은 경우엔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에서 지지세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권에서 윤 후보 다음입니다. 결국 여론조사 컷오프에서 윤 후보 입장에선 민주당 지지층을 뺀 조사가, 그리고 홍 후보에겐 포함된 조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사실 이미 경준위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구성된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인 정홍원 전 총리가 그 안을 뒤집으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유승민 캠프에선 정홍원 전 총리가 윤석열 후보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경준위가 추인한 경선룰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선관위는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다음 달 5일까지 이 도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경준위가 만든 경선룰을 전부 재검토하겠다고 밝혀서 이 당내 갈등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경선룰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선관위의 입장인 거군요. 이제 국민의힘에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민주당 순회 경선 시작, 그리고 국민의힘 경선 버스 출발 소식을 중심으로 분석했습니다. 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30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우산 의전 논란의 진실입니다. 지난 27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앞에서 강성국 법무부 차관의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 방안 브리핑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법무부 직원이 강 차관 뒤에서 무릎을 꿇고 우산을 받쳐든 장면이 포착돼서 황제 의전, 과잉 의전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에 이를 놓고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장 먼저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은 언론 보도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고 의원은 차관 뒤에서 우산을 받치던 직원이 키가 커서 취재진이 비켜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다면서 촬영 기자 입장에선 가장 좋은 화면을 담기 위해서 그랬을 테지만 이번처럼 불가피한 경우엔 그런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프간 협력자에 대한 브리핑이었지만 결국엔 우산을 받쳐든 황제 의전 사진 한 장만 남았다면서 이런 악순환으로 인해서 언론의 신뢰도가 끝없이 추락한다. 온라인 클릭수에 좌우되는 언론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이번 논란을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연결지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죠. 박용진 의원은 이번 사건이 언론개혁의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무릎 꿇고 연출 자체를 언론이 부탁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장 취재 기자들이. 근데 이 장면을 가지고 언론 개혁까지 끌고 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자기 숟가락 자기가 들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기 우산 자기가 들면 되죠.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이제 그런 불필요한 의전, 불필요한 도움 받는 것 자체를 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의 우산 의전 논란에 박범계 장관은 법무부의 의전 문화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면 변화를 꾀하겠다면서도 이쯤에서 이 문제는 거둬줬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보호하는 데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이 보여준 과잉 의전, 누가 봐도 불편한 모습이었습니다. 사정이 어찌됐든 과잉 의전은 배려가 아닌 특권의식일 뿐이라는 점, 시대착오적인 이런 일들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 귀담아 들어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 아프간인 장기 체류 국민 여론은입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지원해온 현지 협력자와 그 가족 390명 전원이 입국을 완료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90일짜리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을 했지만 조만간 장기 체류와 취업 활동이 가능한 F2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의 이 같은 지원 방침에 여론은 비교적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로 데려온 아프간인 협력자들에게 정부가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국민 3명 중에 2명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프간인 장기 체류 허용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8.7%, 공감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28.7%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면 전 연령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요. 40대와 50대, 60대와 70대 이상에선 공감의 응답이 우세했고요. 반면에 20대와 30대에선 10명 중에 4명이 비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 아프간인들에게 열린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 역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따뜻한 손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아프간인을 포용한 충북 진천군에 전국적으로 응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진천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진천몰에 평소보다 20배 증가한 주문이 폭주하면서 현재는 일시 주문 중지까지 내려졌습니다. 그야말로 돈줄이 난 상황인데요. 대한민국의 국민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훈훈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간인 입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죽음을 피해서 천신만고 끝에 새 삶을 찾은 이들인 만큼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배려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야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언론중재법 막판 줄다리기가 이제 한창 치열하게 벌어졌는데요. 현재 그 야당의 분위기는 어떤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오후 5시 본회의 상정이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언론중재법이 처리가 지금 이제 지연 내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처리가 이제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는데 본회의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이제 필리버스터를 이제 준비를 했었잖아요. 준비가 다 끝난 건지 언론중재법 강행에 대한 현재 그 국민의당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명단을 전달받진 않았지만 의원들 내부에서 명단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뭐 다행히도 본회의가 조금은 연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민주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전히 강행 처리에 대한 의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숨을 돌렸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인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서 이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부친의 농지법 위반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의원 오늘 사퇴안 본회의에 오를까요? 좀 불투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뭐 본회의 상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 개인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태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부결되더라도 윤희숙 의원 개인이 지금 세비를 반납하고 또 의원실을 정리하겠다라는 의사까지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저희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지만 윤 의원의 이 의사를 존중해 줄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 굉장히 유감인 것이 이 사안에 대해서 기만쇼다, 사퇴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사퇴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법안에 대해 이 사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겠다 또는 뭐 동조하지 않겠다,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7시 이제 조금 후 약 30분 후에 7시에 이제 양당의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다시 이제 만나서 협의를 재개할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좀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야당은 경선 전쟁에 이제 서막이 올랐습니다. 경선 버스가 이제 출발하자마자 대권 주자들이 이제 둘로 나눠진 그런 형국인데요. 바로 역선택 방지 경선 룰 때문인데 선관위는 경준이의 그 여태까지의 방침을 뒤엎고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일각에서는 당의 내용이 또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 당 대표나 당 지도부의 입장은 저희가 굉장히 여러 번 밝혔듯이 정홍원 선관위원장에게 전권 수준을 위임하겠다라는 의사를 굉장히 많이 밝혔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대표나 지도부 차원에서 이권 개입이 있거나 또는 지시를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을 거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선 후보들 사이 역선택 방지 조항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관위원장이나 선관위원들이 충분히 고심을 하고 있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도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대표나 지도부가 개입했다거나 이런 의심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고 선관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방침이 저희 당과 지도부의 뜻입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야가 막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그 출연 예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이 현재 그 본회의장에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관련 상황과 분위기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네, 오늘 오후 5시에 그 상정이 예상이 됐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아직까지 이제 되지 않고 있는데 현재 그 민주당은 그 본회의를 위해서 의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당 분위기부터 좀 전해 주실까요? 일단 오늘 오후 3시에 의총을 저희는 일단 했고요. 네. 네, 의총에서 1시간 반 이상 이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다양하고 심도 깊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당의 기본 입장은 이번 8월 그 회기에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법사위를 거쳐서 왔었던 원안을 꼭 고집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야당의 어떤 요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협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뭐 7시에 원내대표 간 이와 관련된 회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7시에도 아마 그런 그 여야 간에 조금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배경이 조금 궁금하고 앞으로의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저희 뭐 협상을 맡고 있는 여야 원내대표단도 그렇고 네.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이 언론중재법과 관련한 야당의 안을 저희 당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를테면 이것은 문제이니 이것은 이렇게 고치고 이것은 보완하고 서로 협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되어 가는 건데 어쩔 때는 뭐 본인들 안이 있다고 했다가 들춰보면 없고 그러면서 그 무작정 반대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한 발도 좀 정리를 앞으로 나가고 있지 못하는데 어쨌든 뭐 또 7시 양당의 협상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신 거를 정확히 이제 듣지 못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 언론중재법 처리를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를 지금 네. 목표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나요? 네네. 네네. 그러면 7시에
양당의 원내대표 회동 이후에 네. 수정안을 갖고 어쨌든 오늘 안에 최종 결론을 내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저희가 뭐 수정안을 갖고 하겠다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야당의 협의나 요구가 있거나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제 만들어 놓은 원안 중에서 일부 언론단체나 이쪽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정안까지도 우리 당은 낼 용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뭐 국회의장께도 밝힌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번 8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저희 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입장은 언론중재법은 수정의 대상이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라고 그 오늘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이제 그 밝혔는데 아무튼 그 상황을 저희는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는 여당이 그동안 이제 한간에서 일각에서도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상황에서도 왜 이렇게 언론중재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지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저희 사실은 언론중재법에 대한 논의가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돼서 그래서 언론중재법뿐만이 아니라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 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론개혁의 시작이기도 하고 이것과 함께 포털 공정화법, 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의 개혁의 과제를 저희들이 함께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현재 이제 포털 공정화법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다른 상임위에서 아직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법부터 먼저 나와서 이렇게 먼저 나온 거고요. 이게 뭐 어제 오늘 사이에 갑자기 나온 법이 아니고 저희들이 개혁 입법의 과제로 21대가 시작될 때부터 꾸준하게 추진해 왔던 법안이기 때문에 그 순서에 맞춰서 진행이 됐고 또 법사위까지도 통과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언론중재법 대상 등을 두고도 지금 그 논란이 있는데요. 간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그 언론개혁 TF에서 언론중재법의 원안을 만들어서 해당 상임위로 왔을 때 해당 상임위에서 사실은 언론단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의 의견을 들어서 상당 부분 그 의견들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수렴을 했던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듯이 저희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정치 권력 집단, 그다음에 경제 권력 집단, 그다음에 고위공직자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의 그 대상에 포함을 안 시키는 이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이미 수렴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언론을 통해서나 야당도 충분히 지금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협의나 본인들의 의견을 제출하기보다는 전면 폐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민 여론은 여기에 대한 언론중재법에 대한 지지 여론이 굉장히 높은 것은 뭐 이미 여러 가지 결과로 나온 사실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 성실한 야당의 협상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어서 이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 여야 셈법이 아주 복잡했던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사퇴안 오늘 본회의 올라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국회의장께서 이제 판단을 하실 문제죠. 이 정도 사안이 과연 의원이 의원직을 던질 만한 사안인가라고 네. 하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은 뭐 국회의장이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 당은 의장께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상정이 되면 그때 또 이제 뭐 저희 당은 어떤 입장을 취할지는 그때 가서 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불확실한 상황인 걸로 보이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기국회 여당 전략과 함께 대성정국 속에 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시잖아요. 앞으로 목표와 계획 마지막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사실 내일부터 해서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2주 동안 시작을 하고 추석 연휴 한 주 쉬고 그다음에 나머지 3주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비교하자면 야당 같은 경우는 경선 버스의 출발부터 지금 현재
삐그덕거리고 있고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저희는 그동안 뭐 많은 어떤 TV 토론을 비롯해서 각 후보들의 정책 경쟁 또 이런 것들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향후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정당과 후보로서 어떤 정당과 어떤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점들을 계속 부각시켜 나갈 건데요. 그런 점에서는 저희 당이 훨씬 더 국민들에게 많은 점들을 설득력 있게 좀 다가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현재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정신이 없으실 텐데요. 오늘 인터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할까 합니다. 다음에 저희 뉴스N의 현장으로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을 하셔서 전국 상황에 대해서 그때는 좀 차분히 조목조목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뉴스N 파워 인터뷰에서는 국회 언론중재법 처리 상황 그리고 윤희숙 의원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송갑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 국회 상황들 전해드리면서 평소보다 조금 뉴스가 빨리 끝나게 됐네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내일은 충청 지역과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경기 남부와 전북 지역에도 최고 8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약간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목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